이번엔 근로소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여러분들이 다 근로자라면은 다 근로소득을 갖고 계실 텐데요. 비독립적 지위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회사의 근로공개가 있죠. 또 그 근로소득의 특징인 비독립성, 타인의 계산 아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크게 거주자 근로소득으로 나눠지는데 이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국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도 하며 분발 정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 일용 근로소득은 원천 징수는 하지만 연말 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국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납세조 가입자의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일반 근로자 동일하게 원천 징수도 하며 연말 정산도 합니다. 하지만 납세조합 미가입자의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원천 징수는 해당되지 않지만 종합과세는 해당이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내 근로소득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근로제공으로 인해서 공급, 근무,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준 총액, 사원총액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받은 상여 또한 국내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또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국외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국, 미군은 제외합니다. 로부터 받은 급여, 또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근로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이라는 명칭과에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며 이와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선언의 재무상보험료,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주택보조금, 경조비, 퇴직급여로 지급되지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또 비과세되는 10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 시간 수당이 비과세되고요. 또 그게 근로소득, 그 밖에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인데요. 근로소득에서 이 근로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면 총 급여액이 산출이 되고 그 근로소득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죠. 연금과 같게 따로 이제 근로소득 공제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해 주면 바로 저희가 말하는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근로소득 공제 테이블인데요. 총 급여액에 따라서 500만 원의 경우 또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의 경우 1억을 초과할 경우 이렇게 계산식이 주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편법이라고 해서 총 급여액의 70%, 총 급여액의 40%에서 150만 원 더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공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70%, 청년은 90%까지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과세 기업별로 15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2023년 기소분부터는 그 한도액이 200만 원입니다. 원칙주택은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보십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이나 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 경력 단절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이죠. 청년의 범위는 근로계약 체결한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 한도로 그 연령에서 해감을 해주고 34세 이하로 계산을 해줍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현재 그 근로를 체결한 현재 연령 60세 이상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장애인은 장애인집법에 적용되는 장애인, 그러니까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해자, 5.18 민주유공자 이후 또는 단체 설립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 민주화 운동 보상자, 또 고역제, 후유증 등에 대한 그 법률에 의해 판정받은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항시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가 있는데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이 지금 특별대의 금융 혜택에서의 장애인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증 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는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의 구분에서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영역 단절 여성의 범위는요. 아래에 있는 이 요건을 다 모두 충족을 하는 여성을 얘기를 합니다.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중소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또 임신, 결혼,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을 것. 아래 내용인데요.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또는 15년 미만 기간이 지났고 또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든 최대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량 기간은 이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에는요 5년까지 속하는 데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70%, 청년은 몇 프로라고 했죠? 네,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다른 기업에 이직하는 경우에 그 연령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의문인데요. 이는 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 이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최초 감면받은 소득세를 최초 감면받은 그 취업일부터 계산해서 3년, 계산해서 5년이 속하는 달을 로 하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 이직을 한다고 그 이직한 날이 최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최초 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3년과 그 시점부터 5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요, 이 각각의 요양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급여를 근로를 제공한 날, 지급을 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을 보시면 국외 근로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징수도 하고 연말정산 대상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 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있어서 원천 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러나 보시면 일용 근로자 이 경우에는 원천 징수로서 그 납세가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의무가 없는 거죠. 연민분산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만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납부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요,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5월에 그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원천 인수는 뭐냐? 그 원천 징수 의무자는 누구냐? 국내 거주자,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회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는요.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 하면요. 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다음 2월 급여분 지급할 때 1년간 지급한 급여 얘기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각종 소득 공제와 소득 감면 계산한 다음에 그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해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 매월 급여 지급 시 감의 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급한다는 시기는요. 그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죠. 다음에 해당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데요. 보세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에 근로소득에 지급할 때 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퇴사를 했을 때에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을 한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비슷한데요. 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를 차감을 해주고 근로소득 공제 테이블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공제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요. 여기에 각종 인적 공제, 또 연금보험료 공제, 공동연금이라고 그랬죠.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그리고 특별소득 공제 등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럼 이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산출세, 종합소득세 그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 결정 대액은 주간에 납부한 저희가 원천징수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해놨던 그 부분을 차감을 해주고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최종 납부할 세액이나 또는 환급할 세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납부 월급을 뗄 때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 거기에 그 60세 이상이나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는 이 납부 특례세까지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정세액, 환급이나 아니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